대방건설배 시니어대 여자바둑리그 챔피언스컵 올해도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시니어 바둑리그와 여자 바둑리그 함께 해주셨던 해설위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방건설배 챔피언스컵입니다. 최명훈 해설위원 어떤 대회인지 혹시 아시고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니어 리그 작년에 우승했던 그 팀과 네. 그리고 여자 리그를 우승했던 팀과 그 두 팀이 이제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자 대 시니어는 항상 대결 구도가 많았던 만큼 오늘도 이목을 끌게 되겠는데요. 이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역시 시니어 바둑리그에 마찬가지로 최적의 멤버가 모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SG 골프팀이 사실 루이나위에 선수가 출전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출전을 한 만큼 최강의 멤버가 모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니어 바둑리그 팀 그리고 여자 바둑리그 팀 모두 강력한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일단 오늘 시니어 바둑리그의 우승팀 KH에너지는 조치훈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신생팀이었는데 올해로 2연패를 맞이하게 됐어요. 예, 아무래도 KH에너지 팀이 2연패를 한 그 원동력은 네. 조치훈 구단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치훈 구단과 또 장수영 구단, 네. 강훈 구단이 왕년에 다 한때 명성을 날렸던 그 멤버죠. 그 네. 특히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사이기 때문에 그 부산 KH에너지 팀의 막강한 전력에 보탬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승 카드와 탄탄한 허리층을 자랑하고 있는 KH에너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작년에 참가하자마자 우승을 해서 네. 올해는 뭐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는데 네. 작년랑 같은 목표가 되네요. 통합 우승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할 거는 다 한 것 같지만 또 아직 또 3연패라는 게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3연패를 노려보고 싶고요. 네, 잠시 KH에너지 팀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는 SG 팀으로 가보겠습니다. SG 골프팀은 루이나이웨이 선수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정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최정 선수는 사실 명실상부한 여자 네. 랭킹 1위고요. 세계대회에서 상당히 많이 우승을 차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한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포함된 SG 골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팀 선수 구성이 잘 된 거는 좋은 선수 보유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자리그 우승팀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 같고요. 네, 저희 팀 선수도 항상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을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KH에너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챔피언스컵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떨까요? 이번엔 좀 더 가능성 올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시니어 팀이 강하긴 네. 하지만 또 여자 리그 팀도 그 루이나이에서 아까 홍성지 네. 해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조치훈 선수가 일단은 꼭 이겨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반면에 여자 바둑리그 팀의 우승팀은 올해 바뀌었었습니다. 그전에는 포스코 캠텍이 우승을 해서 챔피언스컵까지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SG 골프팀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죠. 포스코 캠텍도 사실 정말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SG 골프팀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뭐 재작년에 아픈 기억을 한번 네. 여자 리그팀이 되살려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기세가 만만치 않은 두 팀입니다. 조금 전에 오더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건설배 2018 시니어대 여자바둑리그 챔피언스컵 3대3 단체전으로 펼쳐집니다. 3번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한 경기마다 오더가 발표가 되는데요. 각 1국은 2장전으로 펼쳐집니다. 각자 20분에 40조 초읽기 5회. 자, 우승팀, 준우승팀 모두 상금이 있는데요. 사실 이 대회는 상금보다는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니어리그 팀 우승팀, 또 여자리그 우승팀, 네. 자기 리그의 명예를 걸고 한번 네. 붙는 그런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팀 소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H에너지 그리고 SG골프는 각각 시니어리그 여자리그에서 우승한 팀입니다. 이 KH에너지는 정규 리그부터 쭉쭉 치고 나갔던 것 같은데요. 예, 뭐 거의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고 잠깐 2등으로 한번 내려왔었는데 네. 결국은 우승을 거두었고요. 자, 이렇게 김성래 감독부터 조치훈, 장수영, 강훈, 장명한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 충남 SG골프 정규리그에서는 1위를 차지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렇죠. 여수거북선 팀이 너무 막강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 정규리그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느냐 못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정규리그 2등을 차지를 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승리를 가져갔죠. 네, SG골프에서는 용병 루이나이웨이 선수를 데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 이벤트 대회까지 오더를 발표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오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1국입니다. 주장전. 양팀 감독들 뭔가 생각이 있었을까요? 주장전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네. 저희 해설자진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꼭 보고 싶은 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6명이 출전을 하는데 어떤 매치가 가장 기대가 되느냐 물어본다면 단연 조치훈 구단 대 최정 구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홍성재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이 대결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네. 거의 이번 대방건설배 챔피언스컵은 다 보셨다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이 경기가 재밌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매치가 제대로 성사가 됐습니다. 2국으로 가봅니다. 강훈구단 대 송혜령 2단입니다. 자, 강훈구단이 이 정규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요. 송혜령 2단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선수는 거의 만난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만난 게 좀 신기하겠죠. 어떤가요? 정규 보통 기전에서는 네. 이제 뭐 그렇게 만날 기회 자체가 이제 많지 않았는데 이번 대결도 강훈 선수 같은 경우 특히 작년 그 2018년도에 성적이 아주 괜찮았기 때문에 네. 또 더 큰 기대를 해봅니다. 3명만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책임감이 막강하게 지워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1차전 3국은 장수영 구단 대 루이나이웨이 구단입니다. 네,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사실 한국에서 활동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장수영 구단과 대국이 좀 있어요.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이번에도 다시 참가를 하면서 조금 더 여자 바둑리그 우승팀인 SG골프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3차전까지 오더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한 판 한 판 중요합니다. 한 명만 이기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골고루 종합적으로 본다면 좀 어떤 팀으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시니어리그 해설자이긴 네. 하지만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합류를 했다는 거 중요하겠죠. 그것이 약간은 여자 리그 팀에 좀 네. 더 뭐 점수를 한 1점 정도, 네. 더 100점 중에 1점 정도 좀 더 주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홍성재 해설위원은 1점 만족하십니까? 1점 가지고는 저는 만족을 못 하겠어요. 그런가요? 네, 적어도 한 6대4 정도. 네. 포인트로 치면 한 10점 정도 차이를 더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1국이 워낙 기대가 됩니다. 예, 특히 네. 이제 1국에서 조치훈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대결은 정말 저희가 해설을 하기는 하지만 해설진을 떠나서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도 꼭 보고 싶은 그런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1차전 1국부터 빅매치가 성사가 되면서 기대되는 매치업이 됐습니다. 자, 과연 대방건설배 2018 시니어대 여자바둑리그 챔피언스컵 1차전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봅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된 대방건설배 2018 시니어대 여자 바둑리그 챔피언스컵입니다. 총 3차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경기 1차전이 펼쳐집니다. 네, 오늘은 심판위원으로 김인국수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 이 대국장 여러모로 좀 전설적인 선수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리그 팀 KH 에너지 팀 같은 경우는 네, 왕년에 뭐 조치훈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장수영 선수와 강훈 선수도 다 타이틀을 획득했던 적이 있는 그런 기사죠. 네, 장수영 구단과 루이나이위 구단 이 두 선수 참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데요. 3경기에서 두 선수가 마주 앉았고요. 자, 2구 송혜령 선수와 강훈 선수입니다. 네, 역시 두 선수 세대가 다른 만큼 첫 경기 펼치게 되겠는데요. 각자 20분 주어지고요. 40초 초읽기 5회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차전에 주장전을 맡게 된 조치훈 선수와 최정 선수입니다. 두 감독이 마치 짠 듯이 이렇게 1국에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 두 감독님들도 네. 그 아마 두 기사의 대결을 보고 싶어서 뭔가 암묵적으로 네. 1번으로 내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제 생각에도 사실 두 기사의 대결은 뭔가 뒤에서 얘기가 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국으로 왔습니다. 최정 선수의 흑번입니다. 예, 요즘 가장 많이 이제 흑으로서 두는 포석이 나왔죠. 네, 올해 대방건설배 챔피언스컵은 2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전년도로 돌아가 보면 KH 에너지와 포스코캠텍이 만났었습니다. 사실 그때 시니어리그 팀은 참 힘을 좀 못 썼었는데요. 3차전까지 가지 못했었어요.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뭐 예상해 보는데요. 그래도 대국전 장수영 선수가 잠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그 1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6대 0이 나왔다. 그때 시니어리그 팀 입장에서 0대 6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전투력이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는 KH 에너지가 칼을 갈고 나왔을 거예요. 예, 멤버는 같습니다. 최정 선수 지금 초반 포석 속도가 착점 속도가 좀 빠른데요. 어느 정도 네. 포석을 그래도 조금은 뭐 워낙 많이 두는 포석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할 건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예상을 하고서 좀 두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반면에 조치훈 선수는 오늘도 초읽기 빨리 들어가겠죠. 조치훈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도 그 3대 기전이죠. 9시간짜리 바둑에서도 한 100여수 정도에서 초읽기 1분 하나로 네. 100수 이상을 이렇게 거의 무리 없이 완벽하게 뒀던 그런 기사기 때문에 초읽기에 대한 압박감은 이제 크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초창기 한국에서 이벤트 기전을 했을 때 좀 초읽기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패를 당한 예. 적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적응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확실히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한국에 많이 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70주년 그 이벤트 대국에서 조은영 구단과 이제 대국을 펼쳤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중반에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패를 당했거든요. 네. 예, 좀 그때 당시에 저가 이제 한국견 2층 공개 해설장에서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저뿐만이 아니고 그 공개 해설에 오신 그 모든 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갑자기 뭐 열 하는데 안 드셔가지고. 탄식이 나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웠죠. 예. 오늘 최정 선수도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워낙 큰 무대를 겪어온 선수지만 그래도 첫 대결이고 또 조치훈 선수와 마주한 만큼 기대 반 좀 설렘 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조치훈 구단과 대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네, 어렸을 때 특히 저희 또래 기사들은 조치훈 구단의 대국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얼마 전에 이영구 구단이 조치훈 구단과 대국을 하면서 너무 떨어서 바둑을 제대로 못 뒀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정말 의미 있는 한 판이거든요. 저는 두 번 더. 안 그래도 여쭤볼까 했는데 두 번. 왠지 두셨을 것 예, 같아서요. 뭐 국내 대회에서는 전혀 만날 기회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뭐 오픈전 예선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 항상 시드로 본선부터 시작을 본선부터 했군요. 네. 했었기 때문에 세계대회 본선에서 한 두 번 정도 만났던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이제 조치훈 구단 때문에 바둑을 시작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때 되게 뭐 좀 심적으로 뜻깊은 그런 한 판이었죠. 예, 이제 바둑을 좀 보겠습니다. 네. 흑이 이곳을 3-3을 침입해서 백도 느는 간결한 수를 선택했고 흑이 나를자를 보통 받았고요. 그리고 백이 붙이고 협공을 가니까 이제 두 칸 벌리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흑도 이제 두 칸을 전개를 하면서 협공을 하고 여기까지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인데요. 여기서 잠시 의문이 드는 점이요. 백이 변에 갈라치기를 했을 때 한쪽으로 좀 쏠려서 갔잖아요. 예.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 가운데 쪽으로요. 그럼 흑이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흑의 집을 좀 더 축소시킬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제는 뭐 이쪽을 벌리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벌리는 자리가 네. 이 자리에서 한 칸뿐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에 좀 압박을 하고 흑이 자연스럽게 큰 자리를 차지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뛰어나가는 거죠. 물 흐르듯이요. 그리고 흑도 이제 두 칸을 뛰었죠. 나를자를 가는 수도 예전에 좀 두어졌었지만 그러면 백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급소의 자리에 오게 되면 악수 교환을 잘못하면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나를자보다는 이렇게 실전처럼 두 칸 뛰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지금 이 하변의 형태를 봤을 때 백이 지금처럼 갈라치는 수를 가장 많이 두거든요. 조치훈 구단도 평생을 꾸준히 공부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네. 요즘 유행하는 수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절대 뒤처지지 않죠. 자, 여기서 다음 한 수 예상이 되나요? 보통은 다음에 흑이 이곳을 어깨 짚는 것이 워낙 좋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이곳을 둔다거나 아니면 한 칸 나를자 요 위쪽에 나를자 정도 요 둘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두는데요. 일단은 붙였습니다. 그 붙인 수의 의미는 뭐 호구까지만 쳐놓고 되겠죠. 네. 요 정도까지만 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흑이 흑인가요? 늘어주면 아무래도 흑이 붙이게 되면 선수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약간 예방한, 좀 완화시킨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 여기에 이 수법 말고 더 강력한 수법이 있으면 요 교환을 안 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요 이상 가는 수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악수 교환은 아니라고 보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하변에 침투는 없기 때문에 교환을 다 해둡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흑이 저친수로는 그냥 늘고 나서 좌 쪽에 어깨 짚어가는 게 그게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실리로는 좀 손해인데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어깨 짚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 선택이 좀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두게 되면 3-3 맛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 돌이 없을 때는 흙이 이곳을 붙이고요. 이렇게 3-3 들어가는 수법이 있는데 지금은 요 돌 때문에 언제든지 요 한 점이 잡힐 수가 있어서 네. 이 수법이 통하지가 않죠. 이 다음은 홍성지 구단 같은 경우 어디를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그냥 간명하게 한 칸을 띄어야 될 것 같은데 위쪽으로요? 네. 그게 방향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상변 쪽으로 한 칸을 그러니까 좌변을 향해서 한 칸을 띄던지 아니면 이제 백돌 쪽으로 둔다면은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가 될 것 같아요. 이곳인가요? 이곳인가요? 아래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요. 네네. 예, 이렇게 두면서 밀어가면 뭔가 젖혀가는 흐름을 좀 이렇게 찾는. 그냥 씌우면 모자는 너무 얇은 건가요? 씌우는 행마는 여기까지 두게 되면 네. 이쪽이 좀 얇아서요. 나중에 입구자로 하고 붙인다든지 해서 아. 끊어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갔다가 백이 탈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별로 득이 없을 수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발이 느리겠네요. 예. 네, 어차피 어딜 두던지 백이 이 한 칸을 뛰는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이쪽을 그냥 날일자로 짚어가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위의 자리에 한 칸을 뭔가 아까 홍성지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쪽으로 두는 건 뭔가 밀면서 백한테도 흐름을 주는 것이 최정 선수는 뭔가 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붙여간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 네. 흑돌의 백이 먼저 기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 오히려 좀 더 이제 흑은 좀 젖혀간다거나 할 때 좀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돌을 밑에 가게 되면 먼저 이제 기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돌도 네. 강해지는데 이제 그것을 좀 피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약간 좀 허전한 의미는 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그쪽이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좀 두터운 수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칸을 뛴 것은 좀 얇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 빠르고 백을 좀 더 압박하는 의미는 있어요. 나중에 백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받는 거죠? 이곳이요? 네. 예, 이곳을 만약에 들여다보면 여기 찝는 것이 항상 선수기 때문에 나와서 끊을 수는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잡히나요? 예, 이렇게 둘 때 여기 끊게 되면 여기 돌이 선수라고 보면은 이 돌이 이제 죽었죠. 네.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 선수의 그 바둑 스타일을 보면 넓게 설명을 드리면 모양을 결정짓는 거를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요. 약간 좀 돌이 공중에서 노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중앙으로 많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은 밋밋하게 한 칸을 뛰는 것은 좀 지금은 두고 싶진 않아요. 뭔가 어깨를 짚는다든지 좀 더 타이트한 수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깨를 짚는 것이 어깨를 짚는다는 건 여기를 하변 쪽. 말씀하시는 네, 예, 여기를 짚어서 그냥 한 칸 뛰면 흙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를 두게 되면 이렇게 아,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뭔가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서 네. 예, 이렇게 행마를 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도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 아. 쪽에 마우스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아, 예. 자, 지금 백이 이 장면에선 사실 탈출할 때 붙여서 많이 나가잖아요. 하변 쪽으로 붙여서요. 이렇게요. 지금은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두는 수법도 여기가 거의 백이 두는 게 이제 선수성이라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제 백이 늘고요. 네. 여기에 백돌이 선수라고 보면 이런데 뭐 치받을 때 있는 것은 좀 밋밋한데 밑으로 빠진다던가 입구자로 받는다던가 이런 수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치훈 선수가 여기서 과연 한 칸 뛰는 수법을 강구할지 아니면 홍성지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이렇게 어깨 짚는 거, 붙이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먼저 붙여서
흙이 좀 그냥 밋밋하게 돋는데 그곳을 먼저 붙이는 것은 뭔가 이치상으로 약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붙인다면은 여기에 돌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 돌은 강한 돌은 좀 더 강하게 해줘도 괜찮거든요. 네. 그 이쪽 돌에서 뭔가 횡마를 연구하는 것이 좀 길이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찌됐든 백은 하변 쪽을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장 두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좌변 쪽에 날일자를 두는 자리. 아, 이 좋네요. 자리죠. 네. 이 자리 뭐 이 모양을 크게 키우면서 이 흑도를 압박하는 자리. 반대로 흙이 한 칸 뛴다거나 좀 두터워지면 날일자로 씌워가게 되면 다음에 또 한 칸 뛰는 것이 좀 큰 자리가 되고 흙 모양이 활짝 피기 때문에 돌과 돌이 마주보는 가운데 자리는 항상 어떤 모양에서든 좋은 자리일 경우가 많아요. 보통 대세점이라고 표현을 네, 많이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여기서 방향 잡는 데 시간을 꽤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큰 무리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좀 장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손을 빼고 좌변 쪽을 향하고 싶기도 해요. 예, 일단 붙이는 네. 수를 선택했고요. 만약에 흙이 젖히면 횡마를 주니까 가만히 들어준다고 하면 이제는 백도 이렇게 날일자만 가더라도 여기 붙이는 약점, 끊는 약점도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잽을 한 방 알린 거죠. 좀 당했죠. 흙이 이렇게 젖히는 것이 그래도 일감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넣을 때 과연 이렇게 치받는 요 횡마가 깔끔한 형태가 나올지 예. 저라면은 예. 그래도 일단 젖히고 선수를 잡고 싶기는 합니다. 빠르게 선수를 잡고 이곳을 날일자까지 갈까요? 한 칸만 뛸까요? 한 칸 뛰기는 또 싫어요. 아 그래요? 네. 날일자인지 아니면 한 발 더 가든지 예. 아.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좌변 쪽을 향하는 게 일단은 저랑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이 그렇게 날일자로 누르는 순간 백은 좌변에 집 지을 기분이 안 나겠네요. 그렇죠. 뭐 여기 또 모양이 있으니까 네. 좌성기 쪽에 모양이 있는데 이곳을 좀 크게 키워야지 너무 이렇게 눌리면서 집을 지으면 또 흙이 선수를 눌러놓고 다른 큰 자리를 그렇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조치훈 선수나 또 서봉수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은 왕년에 뭐 명성을 많이 날렸고 실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 기술력이 뛰어난 이 기사들을 보면 초반 포석이 강하거든요. 특히 또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도 요즘 인공지능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아마 젊은 웬만한 기사보다 못지않게 공부를 그렇습니다.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초반 포석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조치훈 선수도 그렇고 서봉수 선수도 그렇고요. 아마 초반에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선 최정 선수가 또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 중반전에서 전투가 일어날 텐데요. 그 전초전 하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대방건설배 2018 시니어 여자바둑리그 챔피언스 컵입니다. 네, 최강의 시니어 팀과 여자 팀이 만났습니다. 대방건설배 시니어 대 여자 챔피언스 컵입니다. 네, 아직 흙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 젖혀갔습니다. 네, 역시 지금은 젖혀서 선수를 잡고 싶어요. 선수를 잡고 좌변 쪽을 두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선수를 잡아야겠죠. 늘면은 이곳까지는 치받나요? 아니면 여기서 손을 빼나요? 치받아 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치받을 때 백도 어떤 식으로 응수를 해야 되는지 아래로 빠지나요? 흙이 안 받겠죠. 아래로 빠지면요? 네. 예, 일단 백이 이제 아래로 빠지면 여기서 뭐 끊는 건 밑으로 치면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곳을 두는. 네.
흙은 어딜 두던지 일단 손을 뺄 것 같습니다. 백이 조금만 단단하다면 여기서 끊어서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요. 네. 지금은 너무 얇죠. 그거 너무 용감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가요? 조치훈 선수가 이제 이곳을 두었는데요. 네. 이곳을 두게 되면 흙이 그냥 이렇게 받으면 늘어서 아우, 돌파하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흙이 뭐 악수긴 하지만 이곳을 집어넣고 비껴받아야 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비껴받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그때 늘고 치받으면 뭐 입구자나 빠지는 것을 반격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반격은 아니에요. 음. 그냥 있는다면은 이으면? 네, 막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죠. 이 응소타진으로 좀 백을 무겁게 만든 점이 있네요. 예, 요 교환을 해놓으면 예. 또 달라지죠. 늘었을 때 뭐 치받는 것도 이제 이을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아마- 어차피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요 교환은 약간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둔 것 같죠. 네, 이 자리를 잇게 되면 아마 찝는 게 아니라 그냥 막아가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기를 이으면 그냥 막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는 예, 여기를 늘어갈 때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이득이죠. 이 교환이. 예, 지금 조치훈 선수가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조치훈 선수가 약간 뭔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 들여다본 수가 이런 뜻이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좀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네, 들여다보는 수를 사실 깊게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은 예. 게 백이 이었을 때 흙이 찌르는 전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들여다보는 자리는 크게 별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는 게 전투가 아니라 연결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여기서 백이 찌르면 이곳이요. 네. 이곳을 찌르면 흙이 이렇게 두지 않을까요? 찌르고 어느 한쪽을 끊으면 끊는 쪽을 잡나요? 끊는 거요. 끊는 거는 끊는 쪽을 잡으면 예. 이렇게 두고 어느 쪽을 끊을까요? 이쪽을 끊어도 이걸 잡을 것 같고요. 이쪽을 끊어도 잡을 것 같고요. 별게 없을까요? 예, 찔러만 놓고 다시 뒤돌아가면은 뭐 여기가 어차피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큰 두 점의 매력은 없어요. 그렇네요. 잡는 것은. 백이 잽을 알리려고 했는데 흙도 맞받아치는 잽을 알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있는 것 이외에는 사실 별로 다른 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좀 더 고난이도의 수법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를 끊는 수도 만약에 이곳을 두게 되면 그때 여기를 이어서 맛보기로 하는 아니면 늘어놓고 있는지 그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수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네. 네, 만약에 끊고 단수 칠 때 이으면 한 점을 따냈을 때 예. 하변 쪽에 흙이 제압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깔끔하지는 예, 않을까요? 약간 여기 잡더라도 돌파하는 이런 맛이 있어서 예, 일단 이어놨고요. 네. 잠시 남은 시간을 체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흙이 그냥 막아간다고 하셨죠? 예, 이렇게 그냥 가만히 막아도 네. 여기 들여다봐서 끊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요 교환이 너무 이득이기 때문에
백도 좀 결행하는 것은 이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네, 지금 상황에서 최정 선수가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를 붙여두고 막을지 아니면 그냥 막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붙일 때 혹시 여기 일로 밀고 나오는 수법은 잘 안 되겠죠? 네, 밀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째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째는 게 좀 더 떨리기는 합니다. 예. 예, 이제는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결행을 안 한다면 일감은 이제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늘면 또 뭐 여기 하나 치받아서 이렇게 교환해 놓고 이제는 여기가 좀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칸만 뛰어도 될까요? 네, 허락을 좀 받고. 근데 지금 한 칸 뛰었을 때 들여다보면은 이 자리요? 예, 좀 약간 약간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그만큼 백이 두터워졌군요. 근데 이렇게 날짜를 가면 이렇게 붙여 끊을 때 흙이 여기가 엷어서요.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횡마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면은 지금 여기를 붙이고 3-3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지금요. 네. 여기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받으면 이런 데가 이제 선술에서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하나만 붙여두더라도 일단 중앙 쪽에 약간 방비가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 붙여두고 좌변 쪽을 행마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흙이 이 하변 쪽에 치받는 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2선을 빠지는 것들이 선수가 된다면은 이 중앙 쪽을 들여다봤을 때 이 예. 자리가 선수더라도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쪽에 끊기더라도 큰 수가 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이 치받는 교환은 왠지 생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조치훈 선수는 어느새 시간이 3분여 안쪽으로 좀 남았네요. 최정 선수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고요. 설마 했는데요? 글쎄요. 이건 선수가 아니죠? 뭐 끊는 잽을 맞는 게 싫다 뭐 그런 뜻일 수는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두텁지 않습니까? 여기 돌이 좀 중복의 의미가 좀 있는데요. 네, 그러게 이 수는 사실 최정 선수가 뒀다고 하더라도 글쎄 좀 좋은 수 같진 않습니다. 예. 단호하십니다.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고 해도 별다른 수는 없죠. 여기서 뭐 굳이 둔다음에 이런 데 느는 게 선수라고 한다면 나중에 2선에 붙여서 넘는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이 너무 좀 느린 것 같은데요. 백이 여기선 이쪽으로 하나 둬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 좌변에 날짜가 더 좋을까요? 두 곳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둘 다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하변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중앙 쪽에 돌이 하나가 있는 만큼 흙이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행마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최정 선수의 장점은 두터움을 바탕으로 한 강한 전투에 있는데 또 약점으로 이제 지목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좀 돌이 좀 무거운 그런 행마가 간혹 보이죠. 네, 확실히 최정 선수가 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네. 지금 하변에 기를 너무 많이 쏟아부었죠.
조치훈 선수도 약간 의외일 거예요. 저기 이은수는요. 혹시 당장 눈에 보이는 곳 말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부터 해볼 것 같은데요. 예. 조치훈 선수도 지금 여기 붙이는 수가 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곳을 백이 뭔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발빠르게 초반에 이제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흑이 뭐 이런 수법을 노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지금 중요한 뭐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치훈 구단은 실리를 그 어떤 기사보다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중앙의 행마보다 이쪽에 좀 집으로 두면 차지하면서 두는 네. 곳을 좀 더 눈독 들이고 있을지 몰라요. 네, 지금 생각하는 게 마음은 좌변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역시 중앙으로 향하는 반대쪽도 마음의 한켠에 이제 두고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앙 쪽을 두는 게 일단 가장 안전한 수법이긴 네. 한데 냉정하게 무난한 갑니다. 자리를 네. 택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흑이 나를 짜는 어렵다는 거겠죠? 예, 나를자를 두게 되면 물론 여기 나만은 있는데 이것을 붙일 때 차단을 하고 축으로 잡을 수가 없죠. 선수로 끊기기 때문에 뭐 여기 수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최정 선수는 행마에 있어서는 아주 두터운 수법을 선호해요. 행마를 할 때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여기를 그냥 붙이고 솔직하게 행마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변이 다음에 있다. 여기 이제 젖히는 것을 이제 보는 예. 거죠. 네. 젖히는 것과 중앙을 단수만 칠 수 있다면 이곳의 형태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솔직한 수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근데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하나 늘고요. 그러면 젖히는 여기서 바로요? 바로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있고 그럼 그때 지키나요? 그 다음에 이곳을 이어서요. 네. 아니면은 젖힌 걸로 먼저 이쪽을 하나 중앙 쪽을요. 아이고. 돌이 계속 바뀌네요. 예, 흑이 너무 많이 두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아무튼 중앙 쪽을 붙이는 게 가능은 합니다. 네, 수는 성립이 돼요. 예, 일단 확실하게 연결을 해 놓고요. 지금 저 교환은 좀 모양을 결정지어 놓는 거죠. 혹시나 뭐 어느 곳에서든 전투가 일어났을 때 나중엔 또 다르게 변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30초 하나 둘 예, 초읽기에 몰렸을 때는 항상 상대가 착점을 하고 내가 바로 어딘가를 두어야 할지라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는 나보다 시간이 많은데 상대가 뒀다고 뻔한 자리라고 바로 둘 필요는 없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면서 다른 곳을 읽는 것이, 수익기를 하는 것이 좀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수법입니다. 네, 붙이는 교환으로는 최정 선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정 선수는 항상 그냥 무난한 행마에 있어서는 두텁게 무난하게 두는 수를 좀 강구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 무슨 수가 보인다고 바로 결행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두텁게 뭔가를 지켜놓고 그 다음에 결행을 할지요. 흑이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긴데 아까
홍성진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잽을 먼저 맞을 때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과연 최정 선수가 어떤 행마를 할지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중앙에 붙이는 수를 보여주셨는데 그 수는 성립은 되지만 사실 두기에는 부분적으로는 속수잖아요. 네, 그리고 붙일 때 네. 뭐 젖히지 않고 이렇게 끼우는 수법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면 이제는 느는 것은 안 되고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뭐 당장 패하기는 어렵고 이어서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느는 거는 또 약점이 있나요? 이렇게 있더라도 뭐 이 교환이 확실히 이득이다. 확실치는 않아요. 예. 여기 어차피 또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최정 선수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뭔가 그냥 밋밋한 수를 두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각자 20분 주어지기 때문에 단 1분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요? 바로 그 이은수의 의미는 이제 붙이는 거에 있긴 했는데 이렇게 바로 둘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최정 선수 좀 천천히 가는데요? 글쎄요. 저도 최정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천천히 가는데요. 네. 지금 둔수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수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넘어가는 것이 집이 많이 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백이 이곳을 네. 두고요. 뭐 지금 여기가 이제 선수성이라 그렇긴 한데 여기 젖혀서 차단하는 수도 남아는 있어요. 이렇게 두면 지금은 당장은 끊어서 치받으면 이제 이쪽을 잡아서 여기 뚫는 게 이제 별게 없기 때문에 백이 당장은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100% 연결되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흑도 여기를 이렇게 넘으면 일단은 백이 이제 손을 뺄 것 같고요. 좀 넘어가 있다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뭔가 이런 곳을 걸쳐간다던가 이게 네. 뭐 가장 큰 자리처럼 보여지는데요. 흑돌이 너무 밑으로 가 있는 것이 약간은 좀 흑이 불만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찌됐든 흑이 있고 하변을 두면서 두 수를 투자를 해서 하변 쪽에 넘어갔는데 사실 집만 생각을 한다면은 뭐 늘어난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뭐 한 대여섯 집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 수의 의도를 살펴보면 연결에 좀 더 중시를 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여기 이을 때부터 이제 붙이는 것을 노리고는 있었는데 네. 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이제 좀 집으로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좀 흠이죠. 넘어가서 흑이 두 턴은 졌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백도 좌하기 쪽에 뭐 15집 이상 가는 실리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바둑은 앞으로 흑이 덤을 뽑기 위해서 꾸준히 좀 뭔가 집의 간격을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계속 의아해하는 이유가 바로 흑이 최정 선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또 약간 좀 신기한 것이 네. 이 선에 붙여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무슨 의미인지. 자,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네, 넘는 것 이외에 다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수만 보자면 최정 선수의 스타일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수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바둑 평화롭습니다. 두 선수 모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대국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빅매치 지금 조치훈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뭐 대국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조치훈 선수 네, 시니어리그 임할 때 모습이죠. 예. 아, 이렇게 영상만 보니까 굉장히 모션이 많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천의 얼굴인데요. 예. 좀 또 재밌는 점은 조치훈 선수는 웃어도 약간 쓴웃음이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예, 유리할 때는 저런 예. 모션은 절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마음에 안 들 때 자책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아, 유명한 장면이죠. 예. 아, 승부사의 투혼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최정 선수입니다. 역시 최정 선수는 여자 바둑 리그의 모습인데요. 지금 멈춰 있는 그림이 아니죠? 정지화면 아닙니다. 예, 정지화면 아닙니다. 최정 선수는 사실 조치훈 선수와 대국 자세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시선을 내려서 본다든지 또는 아예 허공을 좀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런 실수했을 때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네. 보통은 항상 바른 자세로 바둑을 둡니다. 자, 이렇게 대국 자세 미동도 없는 담전한 최정 선수가 대국이 끝나면 바뀌죠. 네,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정 선수 같습니다. 마지막에 최정 선수의 이제 댄스로 끝이 나니까 지금 이 바둑과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워낙 진지한 장면이거든요. 예. 아, 아낌없이 젖혀 이어둡니다. 여기까지 받기 너무 싫은데요? 그런데 이곳을 받지를 않고 네. 행마를 하다가 백이 계속 그 행마에 따라서 좌변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이 약점만 남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글쎄요, 어디 둘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있는 건 거의 연결 빼놓고는 그렇죠. 공대라서 예, 이곳을 이어도 이곳을 치받는 게 선수라고 하면 그냥 공배를 정말 둔 거죠. 네. 공배를 둔 거죠. 침착하게 이어둡니다. 거기까지 오늘 최정 선수 많이 참는데요? 조치훈 구단과 두게 되면 좀 다들 바둑이 좀 온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정 선수도 정말 이제 힘이 좋고 사나운 바둑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너무 의식한 것 같은데요. 좀 굳어 있죠. 네, 지금 이은수로도 사실 좀 손을 빼고 발 빠르게 두는 게 그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것까지 다 받아줬어요. 예, 이제는 백이 큰 자리를 가겠죠. 이런데 걸치는 자리가 가장 커 보입니다. 여기에 중앙 쪽에 행마도 하나 한 상태라 그쪽을 젖혀갔네요. 이 젖힌수의 보통의 의미는 흙이 이곳을 받으면 붙이겠다는 건데요. 네. 가장 많이 두어지는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좌변을 버리는 거네요. 예, 이렇게 두면 네. 백의 장점은 이제 지금 축으로 잡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백의 장점이긴 한데요. 이쪽을 좀 어깨 짚는다던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흙이 여기서 예,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그냥 선을 잡나요? 네,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백이 있고 늘고 네, 벌리는 있고 늘고 네, 상변 쪽을 벌리는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흙이 자연스럽게 이 우상 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흙은 아까처럼 축으로 잡히는 것보다는 이 진행이 흙이 좀 더 낫나요? 네, 예. 흙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4번 남았습니다. 어쨌든 우상기에 큰 자리가 남아 있는데요. 좌상기 정리하는 쪽으로. 예. 저 같으면은 그냥 이게 젖히고 붙인 수로 그냥 여기 걸쳐서 이 우변도 사실 좋은 자리거든요. 네. 예. 이쪽을 둬서 그냥 우변을 어느 정도 지키는 그림이 좀 더 뭔가 지금 현재 백이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네. 더 간명한 그림을 좀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우상 쪽에 걸쳐가는 게 일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흑이 백도 이제 3칸 정도를 이제 전개를 해야 되고요. 우상기는 흑이 차지하는 그런 보석이 예상이 됩니다. 네, 어찌됐든 흑도 자연스럽게 좌변 쪽을 지웠기 때문에 물론 백이 상변을 차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30초. 예, 백이 이런 정도 셋, 두고 넷, 흑도 다섯, 이 정도를 만약에 지키면 이제는 상변과 우변이 뭔가 흑은 맛보기로 둘 중에 하나를 차지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좌변도 비어 있는데요. 지금 좌변은 작은가요? 예, 좌변은 작죠. 여기 머리가 이 선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좌변은 이제 집으로서는 그렇게 값어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 이젠 한껏 다가갑니다. 예, 바짝 벌렸는데요. 네. 백도 이곳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침투해서 싸울 수 있어요. 진영을 한껏 벌려놨습니다. 최정 선수가 초반에는 발이 느렸는데요.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과연 중반에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조치훈 선수 대 최정 선수의 대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방건설배 챔피언스컵 3차전 중 오늘 첫날 1차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상규의 두 선수의 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이 침투를 한 장면인데 그 전에 좀 수순들이 있었죠. 예, 우변에 흑이 전개를 하니까 백이 상변에 2칸을 벌렸죠.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보니까 흑이 그냥 우변 우상기 쪽을 밋밋하게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은 형세라고 보고 이 여기를 단수 치면서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 안형을 뺏으면서 이도를 좀 압박을 했는데요. 조치훈 구단 그냥 바로 네. 거의 노타임으로 이 선에 침투를 하면서 지금 귀 하나 붙여놓고 전개한 그런 장면입니다. 백이 여기서만 뭔가 좀 잘 처리가 되면 이 바둑은 백이 좀 우세한 진행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흑은 이 돌과 이 백돌과 이 백돌을 이 돌이 이제 가르고 있거든요. 이 돌을 좀 양쪽 돌을 압박을 하면서 좀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입구자로 지켰습니다. 한 칸 뛰는 행마는 이 선 쪽에 붙이게 되면 뭐 유사시에 뭔가 연결 위쪽으로 반대쪽으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갈라가는 입구자 행마를 선택했죠. 백도 뭐 미는 것은 글쎄요 약간 좀 둔해 보이고요. 나를자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백은 이 돌은 이쪽과 연결하려고 할 거고요. 이쪽은 뭔가 좀 자생을 해야 되겠죠. 네. 열. 자, 네, 졸기 4번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1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흑이 입구자를 둔 건 이 모양에서는 이제 상용의 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입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통 공격하고 싶은 돌의 반대쪽으로 입구자를 많이 해요. 지금은 이 우상 쪽의 백돌을 공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 입구자를 해서 이 우하 쪽의 백의 응수를 강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씌워가는 30초. 네. 하나, 네, 이런 식의 공격이 될 겁니다. 아, 받지를 않았네요. 보지도 않는데요. 예.
조치훈 선수는 예. 여기는 그냥 사는데 두 집만 내고 사는데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여긴 패를 하는 탄력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눌리는 건 좀 아픕니다. 이제 패를 하나요? 약간 아니면 손을 빼고 네, 우상 쪽에 여기까지요? 네, 넘어가는 자리를 두고 싶어요. 여기는 다 죽지만 않으면 된다. 아, 정말 그런 뜻일까요? 갑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흙이 둬서 잡는 정도는 죽여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 자리를 밀어만 갈 수 있다면 백은 충분하기 때문에 흙도 일단 받아서 버틴 거고 이제 패를 하려고 하네요. 손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막는 자리는 왜 크게 보고 있는 건가요? 우상기 쪽이에요, 네. 여기요. 여기는 이제 밀게 되면 여기 백이 안형도 생기고 흙의 안형이 거의 이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정처 없이 이 흙돌이 떠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으로도 10집 정도는 충분히 되는 자리고 뭐 흙의 안형 또 반대로 백의 안형까지 너무 중요한 자리죠. 대충 보기에는 사실 끝내기 정도로 보이거든요. 예. 그 교환을 해놓고 조치훈 선수 이제 둘, 패를 들어갔고요.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과연 패를 걸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당장 패를 걸기에는 패감이 만만치는 않아요. 흙은 뭐 좌우 쪽에 패감이 있고 중앙 쪽으로도 패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당장 패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아마 이득을 봐야 될까요? 아, 이런 그쪽으로. 자리를 좀 예. 씌워가면서 둘, 자연스럽게 압박을 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예. 다섯, 여섯, 일곱, 흙도 이 패가 남아있는데 뭐 위쪽에서 씌어갈 수도 없고 여기를 굴복하는 것도 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네. 예, 더 강력하게 바짝 두어갔는데요. 이곳을 붙여가면 이제 뒤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상변 쪽을 기대면서 중앙으로 진출을 했고요. 여기서 백도 이제 두 가지 수법이 있을 것 같아요. 느는 것과 뭐 젖히는 것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지금은 늘어가는 게 무난할 네. 것 같기는 다섯.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백이 여기서 젖히든지 늘든지 흙은 어차피 옆으로 연결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늘게 되면 흙이 늘 수도 있지만 치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 안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네요. 백이 이렇게 젖혀간다면 이때는 그냥 옆으로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예, 이제는 흙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늘어놓네요. 네, 정말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있죠. 예. 우아 쪽에 패가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좀 강력한 수법을 선택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도 어딘가를 행마를 하나 하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요. 한 이런 정도를 뛰어나야 될까요? 네, 그 정도가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그 옆으로 뭔가 좀 더 단단하게 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기 붙이는 것까지 완벽하게 없애는. 네, 이제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형태가 됐죠, 이제는. 전체적으로 상변, 좌악이 여기도 약간의 집이 있기 때문에 흙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백돌이 만약에 쉽게 살아가게 되면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때리는 정도로 여기는 이제 거의 잡았을까요?
네, 이거는 그래도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그러면 같은데요. 백이 한 이런 정도 좀 넷, 다음에 끊는 행마를 노리면서 이런 정도 좀 삭감을 해야 될까요? 아홉, 지금 네, 그쪽을 좀 강하게 삭감 가는 것은 흙이 예, 반발을 해서. 네, 하변 쪽 때문에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훈 선수는 지금 여기는 이제 잡혔다고 보고 이곳에 두는 것은 이제 다음에 여기에 단추치는 것 때문에 뭐 서로 기세진행인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도 지금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좋은 자리죠. 이제 여기 모양을 완벽하게 집으로 만들면서 요 간격을 이 눈목자의 간격을 뭔가 좀 엿보는 거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2번 남았습니다. 뭔가 초읽기에 몰렸을 때 조치훈 선수가 초읽기를 잘 견디면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이 바둑을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처럼 공격당한 상황에서 초읽기에 몰린다는 게 사실 좀 괴로운 일이긴 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단단하게 일단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데 느는 것은 뭐 별게 없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늘지 않고 어디를 둬야 될까요? 집으로 뭔가 좀 집이 되는 자리를 주고 싶은데 여기를 만약에 뺏기게 되면 또 여기 맛이 글쎄요. 여기 늘면 백도 뭐 타개가 거의 돼 있기 때문에 둘, 셋, 여기만 끊어잡는 나중에 잡더라도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 그냥 지킵니까? 네, 지금처럼 집으로 두는 것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 좀 어렵긴 하네요. 뭐 이 흙집이 이제 대략 60집이 약간 못 미치는 그래도 꽤 큰 집이 났는데요. 하나, 둘, 그러면 백도 최소한 60집은 만들어야 여섯, 지금 일곱, 손이 일로 가죠. 이도를 압박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집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면 흙은 계속 공배를 둬야 되고 이런 곳에도 점점 집이 많이 불어날 수가 있죠. 여기도 지금 완벽한 형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양팀 감독님들 인터뷰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의 시니어 팀과 여자 팀이 격돌했습니다. 대방건설배 챔피언스 컵. 오늘 1차전인데요. 그 두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KH에너지는 2017, 2018 그 시니어리그 2연패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저희 팀 그 에이스인 그 조치훈 구단이 있고요. 네. 또 뒤를 받쳐주는 우리 또 도전 5강 출신들 장수영 사범, 강훈 사범 있어가지고 네. 아주 뭐 선수가 너무 막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년째 같은 멤버를 고수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대방건설배가 오늘로서 이제 2회째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좀 마음 아프지만 1회째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도 KH에너지는 참가를 했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오늘은 서력을 해야겠죠. 네, 그 작년에 그 포스코 캡터가고 해가지고 그 3대빵 3대빵이 나서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쌓였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침울했는데 조치훈 구단이
다시 한번 이거 하고 싶다. 아. 복수전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력해가지고 네. 올해는 좀 더 그 선수들이 심기일전해서 좀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여자팀은 이번에 포스코 캠텍에서 SG 골프팀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오더를 보니까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있어요. 사실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대회인데 이렇게 용병 선수까지 데려온 이유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회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 용병 선수인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네. 바둑 대국하는 거를 워낙 즐거워하고 워낙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일정이 돼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챔피언스컵까지 노리고 있는 SG 골프입니다. 오더가 이제 대국 시작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가요? 오더 좀 만족을 하십니까? 오더도 흥미롭게 짜여졌고요. 네. KH 에너지 팀의 그 에이스인 조치훈 선수와 저희 팀 에이스인 최정 선수가 네. 붙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바둑 팬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승패를 떠나서 일단 1차전 1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김성래 감독님께서는 그 작년도 포스코 캠텍에는 김채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전투력이 안 느껴졌었어요. 어느 팀이 이겨도 좋다 이런 반응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전투력이 상승을 했겠죠? 네, 작년에는 참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팀 응원하냐, 뭐 예. 어느 심지어는 어느 팀 감독이냐,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편안하게 네. 우리 KH 에너지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아주 전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찬 감독님도 선수들에게 응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니어 선배님들이 그 마음가짐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제 마음가짐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감독님도 이제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선수들에게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팀 감독님들 그 말씀 인터뷰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 바둑은 계속 백이 약간 리드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쉽게 큰 자리만 계속 차지하는 느낌이 들어요. 도망가니까 좁고 또 압박하니까 교환해놓고 또 큰 자리 이렇게 입구자 또 차지하면서 젖혀 있는 것까지 두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형세 판단을 홍성지 해설위원에게 뭐 좀 맡기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집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우아 쪽의 흙집은 5, 10, 16, 22, 25, 35, 40, 네, 대략 한 60집 정도, 60에 여기까지 한 65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100은 여기가 15, 25집 정도는 봐야 되겠죠. 상변도 한 20집, 45집, 그리고 50집 정도, 그리고 이후에 발전성인데 아무래도 발전성을 놓고 본다면은 100이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형세는 100이 약간이라도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변도 그렇고 좌변도 그렇고 좌상기가 확실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좌상귀 쪽을 지금 당장 이쪽을 추궁을 하더라도 흙은 뭔가 좀 악수 교환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치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백이 자연스럽게 이 중앙 쪽에 집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형세는 백이 편하긴 한데 확정감만 놓고 본다면 흙도 충분히 할만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려운 형세인 것 같습니다. 조치훈 선수는 계속해서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정말 단단하게 두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 다녀오는 동안 우하귀 집이 엄청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백이 유리하다는 거네요. 예. 원래 이제 형세가 조금 네. 이제 하변의 초반 흙의 작전이 별로 이제 좋지 않아서 조금씩 이제 백이 앞서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결국은 최정 선수도 네.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죠.
잠시 인터뷰 전에 물어봤을 때는 이용찬 감독도 최정 선수가 하변에 이었던 점이 있었죠. 예. 좀 놀랐다고 합니다. 예. 네, 이용찬 감독은 사실 1년 동안 최정 선수를 옆에서 지켜본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마지막 있는 수가 둘, 셋, 놀랄만도 하죠. 다섯,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으니까요. 일곱, 여덟. 지금 이 하변의 백돌은 괜찮은 뭐 건가요?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곳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단수 치면은 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때 확실히는 못 살아있죠. 예, 여기 한 집뿐이 없습니다. 여기가 완벽하게 흙이 두터워지면 잘못하면 흙이 잡으러 가는 게 좀 성립이 마지막 가능할 수도 있고요. 둘, 흙은 셋, 이제 뭐 이 돌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여섯, 중앙으로 행마를 했는데요. 여덟, 아홉. 계속해서 백은 둘 때마다 약간씩이나마 집이 늘어나면서 상대방 집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를자를 두면서 집이 점점 늘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백이 거의 선수예요. 여기 잡으러 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점점 집이 늘어나는데요. 조치훈 선수는 후반이 또 둘, 녹록치 않은 기사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최정 선수도 지금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을 확실히 봉쇄했습니다. 무난한 수만 두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요. 예, 싱겁죠? 이제는 백이 네. 뭐 여기 한 점을 잡더라도 여기 완벽하게 이제 살아 있는데요. 백이 또 그냥 살기 전에 뭔가를 약간이라도 이득을 봐놓고 뭔가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라도 하나 좀 해놓고 마지막 살게 하나, 된다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살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 4집에서 5집 네. 정도 나고 살았죠. 예, 100집은 계속 늘어났는데요. 이제는 흙이 더 이상 노릴 만한 곳은 없어요. 여기 뭐 붙이는 정도인데 여기는 별 그렇게 크게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고 여기를 삭감을 하기가 여기 듣는 게 있어서 이 상태로 여기 백이 어느 정도 나게 되면 이바둑 흙이 마지막 그냥 하다가 네. 질 수도 있어요. 넷, 다섯. 그래도 좌변을 깨긴 깨야 할 텐데요. 네, 어쨌든 들어옵니다. 예, 조치훈 선수 글쎄요, 막 어떻게 둘까요? 붙여서 제가 볼 때는 젖히면 끊을 네. 수도 있어요. 끊어서 음, 이 한 점은 버리더라도 여기에 백돌이 듣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백집이 나게 되면 이 한 점 버려도 충분하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뚫는다고 할지라도 여기 하나 막아놓아서 뭐 이런 데 하고 여기 또 듣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계속 손대기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마지막 두터워지면 바로 예, 잡으러 뭐 이런 가죠. 식으로 집나면 네. 이거 뭐 백집이 뭐 상당하죠. 다섯. 그래도 안 젖힐 수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렵네요. 끊을지 늘지. 저는 끊을 것 같아요. 저는 는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재밌는 건 끊는 거긴 한데요. 네, 사실 최정 선수가 이 중앙 쪽에서 계속 행마를 하면서 집으로 도움되는 수는 정말 한 수도 없었죠. 네, 단 한 수도 마지막 없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런 만큼 참 두기 싫었던 자리였을 텐데 그냥 만족을 했습니다. 늘어두는 정도로 이 바둑은 백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 지금 이쪽을 늘어서 끊어가는 것과 자변을 지키는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형세가 괜찮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처럼 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백이 점점 집이 많아지는데요. 지금 언뜻 세봤는데도 벌써 좌변에 약간만 좀 어느 정도를 집 나는 걸 헤아려주면 60집이 벌써 넘어가는데요. 예, 흙도 이런데 끊는 약점을 보강할 그럴 자리는 아니고
가볍게 좀 두죠. 저는 이 바둑을 백이 뭐 쉽게 이기려면 느는 수보다 오히려 끊어서 좀 정리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이건 선수입니다. 이제는 여기 돌려치게 되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흑이 살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둬야 되고요. 한 칸 띄면은 그래도 단수 치고 둬야 되겠죠? 네, 단수 치고 예, 아직도 네, 사활이 막을 것 좀 걸리기 같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쪽으로 두네요. 집보다는 그 다음을 위해서. 근데 이 형태는 유사시에 네. 끊고 젖혀서 잡으러 가는 수도 남아 있어요. 물론 패를 지면 백도 타격은 크지만 그러면 뭐 바둑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역시 갈라 나오죠. 뭐 좀 모양은 안 좋지만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게 되면 그대로 흙이 들어가는 건가요? 흑이 기분 나빠요. 뭐 이 두 점 잡히게 되면 백이 집이 많이 나고요. 네, 지금 흑은 이 중앙 쪽에 이 두 점이 잡히면은 반면으로도 형세를 장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두 점도 살리면서 이 좌변 쪽을 일단은 타개를 해야 돼요. 백은 여기서 마지막 이 한 점을 이어야 되나요? 뭐 셋, 드는 거는 넷, 뭐 또 흑이 다른 다섯, 수가 좀 있을 것 여섯, 같고. 네, 지금은 한 점을 이을 것 같아요. 불안불안하죠. 또 나왔습니다. 또 조치훈 선수 뭔가 좀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항상 궁금했던 게 안 아픈가 이런 아플 생각이 것 같은데요. 뭐 얼마 전에 뭐 박정환 네.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전에 한번 그래서 인터뷰로 그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더 아프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문문현답 같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자, 붙여둔 수만 교환을 해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백도 여기는 하나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늘면 사실상 이 두 점을 움직이긴 힘들고, 글쎄 어떻게 둬야 될까요? 하나, 둘, 끊어서 그냥 넷, 끊어서 확실히 바로 잡는. 제압은 되는군요. 하지만 이제 이 돌리는 것이 이렇게 빈 삼각을 나와서 돌려지지 않는다는 그 뜻이군요. 붙이면 또 나가서. 백이 이 점까지는 못 잡았지만 요 돌을 잡으면서 여기 또 집이 많이 불었네요. 거의 덤은 될 것 같은데요. 거기를 치받은 것은 막으면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한 수도 받겠다는 뜻일까요? 이건 후수인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다른 큰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굳이 집으로 큰 자리를 따지자면 흑이 이런 데 두는 자리, 반대로 예. 백이 뭐 이런 데 두는 자리, 뭐 경계선을 긋는 이런 자리가 뭐 큰 자리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최정 선수가 예전에는 뭐 끝내기가 상당히 이제 약점으로 좀 지목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후반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후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일단은 큰 자리는 여기인데요. 여기를 한번 먼저 마지막 들어볼 하나, 수도 있긴 있는데 둘, 별로 이렇게 집으로 셋, 값어치 있는 자리는 아니라서 다섯, 일단 끝내기 때는 보통 일곱, 유리하다면 계속 집되는 자리를 두면 됩니다. 확실한 자리. 예.
지금 조치훈 선수도 계속해서 집되는 자리를 두면서 네. 집 차이를 벌리고 있어요. 예, 이제는 백집이 60, 67, 8 이연절이 나는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불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리 봐도 덤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덤을 내기가 아까 중반에 두었던 이 중앙 쪽에서 두었던 이 수들이 정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했을 뿐이지 어떤 돌도 집이 나는데 그렇게 보탬이 되는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 은퇴하신 홍정현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넷, 한 수 둘 때마다 한 집씩만 만들면 그 바둑은 웬만하면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바둑을 100수를 갖다 놔도 100수를 갖다 놓으면 100집이 나야 되는데 거의 네. 불가능하죠. 예, 자, 최정훈 뭔가 선수, 보여주려고 합니까? 뭐 미세한 틈을 네. 노려가는데요. 네, 지금 그 수는 승부수 같은데요. 백이 늘면은 아, 보태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흙이 한눈에 연결되는 수는 없어요. 하나, 이 상변 쪽에 흙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네. 선수라고 본다면은 다섯,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치받고 붙이더라도 이 자리를 붙이면 연결이 안 됩니다. 아, 껴붙이는 수가 있었군요. 예, 지금 늘었죠. 네. 지금 바로 붙여도 역시 껴붙이는 건가요? 나갔습니다. 예, 그 수만이 이제 흙이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일 것 같은데 여길 이으면 이제 이쪽을 나와서 끊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간명하게 여기를 호구를 치고요. 예, 맞고요. 네, 맞고요. 예, 여기를 호구를 치고 찌르면 찌르면은 맞고 맞고 끊으면 돌려친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곳을 이렇게 돌려치고요. 셋, 넷, 다섯, 네, 그 다음에 막아가면은 일곱, 이곳을 막아서요. 네, 이건 물러난 건가요? 예, 일단 물러났습니다. 근데 물러나도 예. 이제 여기 간격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잘못하면 끊겨요. 뭐 흙이 이 두 점을 살릴 여유가 없다는 아니요, 건가요? 살리긴 살려야 되죠. 뭐 이렇게 해놓고 죽이면 뭐이 바둑 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네. 근데 상변이 흙돌이 다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넷, 네, 살려서 버팁니다. 자, 일단 살려 나오면서 집도 줄였고요. 백도 약점을 만들어 놨는데 상변, 우상의 흙돌이 문제입니다. 네, 덤을 내기 어려운 최정 선수가 우상귀에서 승부수를 날렸습니다. 자, 과연 백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